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는 MBTI 이론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2부에서는 실전편으로 구성해서 ENTP와 ESTJ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ENTP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행복누리팀 팀장 송영균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기획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그러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누리팀에서 우리 ENTP 성향을 가지고 계신 송영균 팀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ESTJ 행복누리팀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석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ENTP와 ESTJ의 성격을 분석해 주시고 좀 진행을 도와주실 임명희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ENTP와 ESTJ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ESTJ랑 ENTP 중에서 센터장님께서 준비하신 이렇게 기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SJ, NP의 성향이 혹시 어떤 기질인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그 MBTI의 16가지 그 유형 중에서 저희가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SJ 또는 SP 또 NF, NT 이렇게 4가지 성향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은 보면은 ST, NT 이런 성향이라서 두 분이 정말 반대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성격의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었나 한번 봐요. 들어보시고 싸울 수도 있나요? 자, 이거는 갈등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보완하고 네. 서로 이해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J 기질은 그 약간 소송 욕구가 있고요. 또 일을 잘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뜰하고 신뢰성도 높고요. 또 차례차례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NT 이따가 설명을 들으면 좀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막 2-3가지 일을 공중공중 뛰는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NT 유형은 굉장히 합리적인 기질의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T 기질에 만약에 상사를 만났다 이런다면은 굉장히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설득할 수가 있고 이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NT 유형은 호기심도 많고 창의력도 많고 그다음에 이해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디어가 시대를 앞서가기도 합니다. 보통 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성공하려면 시대보다 반발 앞서 가야 되는데 NT는 한 발 정도 앞서 가는 거죠. 그 타고난 그러한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정직하고 또 친절하기도 한 것이 NT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SJ랑 NT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른 이제 NP와 그리고 SJ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분께 상황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직장에서 선호하는 업무 환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좀 업무를 할 때 이런 체계나 시스템이 좀 완벽한 거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행사나 어떤 업무를 준비를 하더라도 또 이렇게 한 계단씩 좀 밟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완벽하게 딱 갖춰져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롭고 안 해본 거를 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반복적인 일들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답답해. 그렇죠. 근데 이제 ESTJ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새로운 거를 가져왔을 때 또 어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ENTP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새로운 거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신선하지만 그거를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틀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짜줘야 된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짜져 있으면 다 다른 데서 했지. 그러니까. 네, 네. 두 분의 성격 유형을 감사합니다. 센터네요. 이성을 놓을 뻔했어요. 두 분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두 분의 성격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SJ의 그 유형은 뭔가 체계가 돼 있고 네. 정돈이 돼 있고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대체 날 뭘 하라는 거지? 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반면에 NT는 계단으로 얘기하면 공중공중 두세 칸씩 뜁니다. 그러면은 이 SJ는 중간에 이 몇 칸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NT이기 때문에 그냥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이거 다 머릿속에 있는 건데 내가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업무를 할 때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3, 5, 7 다음에 뭐죠? 9. 그쵸. 네. 네. 이렇게 알 거라고. 1, 2, 3, 4가 아니라 1, 3, 5 다음 예. 뭐지? 근데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그게 1, 3, 5, 7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1인지 2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게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야탐역에서 누가 집을, 그러니까 길을 한마음복지관 어떻게 가요? 라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두 분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석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8-1 222번을 타시고 5정거장을 오셔서 상탑 초등학교 앞에서 내리셔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십시오. 그래서 걷는 상황에서 딱 왼쪽으로 가서 몇백 미터 앞에 한마음복지관 로고가 보일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버스 타시고요. 상탑 초구에서 내리세요.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 가는 거 타고 아저씨한테 테크노파크 가나요?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 전화를 받는 분이 S라고 그러면 하나도 못 찾아봐요. 그런데 이 받는 분이 N이라고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여기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8-1 타라 그 말까지만 들어요.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너무 와닿았어요. 네, 저도. 타서 중간에서 내려가지고는 다시 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버스 노선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봐. 네.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보고 네. 이것만 타야지 네.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놀랍다. 막 내려가요 막.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S가 N한테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N이 이제 그 S한테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대화가 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약간 보고할 때 이제 뭐 팀장님 같은 성향에서는 조금 그 결과를 먼저 설명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결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건데 세부 사항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때 금방 알아들으시고요. 또 반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런 요청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자세히 1번과 3번 사이에는 2번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상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업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갑작스런 업무가 생기면은 일단 불편해요, 감정이.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해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보통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불현듯 팀장님이
1에서부터 3까지의 업무 중에 뭐 2를 빼먹고 갑자기 나한테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당혹스럽죠. 왜냐면 내가 이 하루에 계획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틀어지니까. 대신 만약에 급한 업무다라고 하면 팀장님한테 다시 여쭤볼 것 같아요. 몇 시까지 끝내야 되냐.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팀장님이 그냥 끝내면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저는 팀장님과의 이런 좀 갈등이 시작되지 않나, 내적 갈등이 좀 시작되지 않나.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했나? 네. 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업무가 갑자기 주어지면 솔직히 짜증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짜증은 나지만 금방 체념을 하고 어차피 해야 될 거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우선 그러면 이제 다른 일은 제쳐두고 그 일에 좀 몰두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은 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오늘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냥 오늘까지 해서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몇 시까지 해서 몇 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안 하고 그냥 오늘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또 지금 답변도 두 분의 성격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이 주어지면 내 계획이 틀어지죠. 그러면 틀어지는 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생기면서 갑자기 급 우울해지기도 하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석진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NT 성향인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벽하게 뭘 하려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건강한 건데 그거를 막 이렇게 석진 선생님에 맞춰서 사실은 이걸 설명해 준다는 건 본인한테 굉장한 스트레스고요. 또 이 석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처럼 2, 1, 3 뭐 5, 9 막 이렇게 가면 이것이 또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저희가 회의 때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의 나의 대처.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 주장을 좀 굽히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할 때는 좀 주장을 좀 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충분히 그 상대방의 논리가 납득되면은 바로 그냥 순응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상대방의 논리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는 경우 저도 잘 굽히진 않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데 아까 뭐 팀장님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팀장님처럼 어떤 납득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 편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다른 분이 이거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보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잘 수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우리 팀장님은 조금 이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좀 본인의 생각이 좀 이게 맞다고, 자기의 논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오면은 수용을 하게 되면은 금방 수용하고 이렇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잘 고집이 있긴 하더라고요. 업무적인 자기 업무 스타일에 대한 고집. 네. 그 이제 SJ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몇 년간 해온 일에 대해서 그 자기의 그런 노하우를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되게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인정 욕구가 있지만 SJ는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유형이고, 또 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울에 빠질 수 있는, 나는 이런 일이 잘 안 되나?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성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NT인 우리 팀장님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화가 울컥 나기는 하지만 또
그냥 뭐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그냥 이렇게 녹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에 새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들을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좀 없다는. 네,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네.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돌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처받기 쉽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이죠? 저 딸기 같이 네. 딸기 같은 거. 네, 좋아하는 과일 있어요? 수박이요. 수박이요. 네. 자, 두 가지의 과일이 수박을 좋아하면 성격이 이상하고 딸기를 좋아하면 성격이 좋은가요? 그냥 좋아하는 네. 그런 것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갈등이 예를 들어서 수박이 딸기 보고 씨 속으로 넣어. 그러면 딸기는 넣을 수 있으신가요? 못 넣죠. 네. 그러면 딸기는 또 안 지고 씨를 겉으로 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빼실 수 있습니까? 못 빼죠. 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거는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가는 그렇게 해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의 이런 성향과 제 성향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네.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미 예. 두 분은 많은 일에서 협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난 성향이구나 이렇게 아신 것만 해도 두 분은 이미 조화로운 관계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SJ한테는 채찍보다는 당근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훨씬 더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당근을 줘도 채찍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제가 약간 팀장님을 대할 때 제가 팀장님한테 계속 팀장님이랑 올해 상반기 초에 같이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제가 팀장님한테 계속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팀장님은 모난 데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이제 일이 급하게 하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막 팀장님한테 이거 언제까지예요? 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이 업무는 뭐 어떻게 끝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성향이 많아지거든요. 업무가 이렇게 막 많아지면은 왜냐면 저는 그걸 계속 교통 정리를 해야지 마음 편해지니까. 근데 제가 팀장님한테 계속 이걸 물어봐요. 근데 팀장님이 그게 좀 힘들 수 있는데 그걸 되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한테 계속 몇 번 팀장님 닮고 싶다 약간 그런 성향 닮고 싶다 약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적으로 만났을 때.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타고난 거군요.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니요, 근데 서로 이렇게 좀 뭐 서로의 이제 뭐 이게 뭐 확고한 뭐 이런 것보다는 서로 그냥 좀 배우고 이해할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왠지 오늘 부부 상담을 받는 느낌이 좀 그러고. 제가 아무튼 그랬어요 센터장님. 은연중에 네.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 두 분 다 성향에 아무런 문제 없이 갈라 그러면 두 분 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두통은 심해지고 여긴 더 강박적이 되면서 머리는 공백 상태가 되고 뭐 이게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그냥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네,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도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이렇게 좀 부부끼리 이제 MBTI 같은 걸 받고 성격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도 서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직원분들도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해봐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MBTI 실전편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항상 저희가 하는 인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